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주말 시장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숨가빴죠? 우리가 이번 주를 뭐라고 불렀죠? 큰 게 6개나 겹친 슈퍼위크라고 했잖아요. 연준 회의가 있었고 물가 지표가 나왔고 이란 문제가 출렁였고 빅테크 실적의 월말 만기까지요.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이 폭풍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요. 주말 시장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문제는 이 고요가 마냥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호가 3가지나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 조용한 주말의 숨은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볼게요. 비트코인이 주말 기준으로요. 약 64,000달러 부근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조용하게 있어요. 숫자로 보면 일간 변동폭이 지난 1월 이후 가장 좁아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루 동안 가격이 오르내리는 폭이 올해 들어 가장 작다는 거예요. 거의 한 자리에 멈춰있는 셈이죠. 한 달 전체로 보면 7월 상승분은 지켜냈어요. 이달 초에 57,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64,000달러까지 회복했으니까요. 그건 나름 선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향을 잃고 멈춰선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번 주에 워낙 큰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시장이 그걸 다 소화하느라요. 일단 숨을 고르는 거예요. 큰 파도가 지나간 뒤에요.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문제는 이 잠잠함이 폭풍 전에 고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를 볼게요. 바로 8월 시장에 대한 전망이에요. 전문가들이 8월 시장을 두고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들쭉날쭉할 거라고 영어로 초피라고 하는데요. 방향 없이 위아래로 계속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볼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일단 8월은 원래 거래가 한산한 달이에요. 여름 휴가철이라서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거든요. 사람이 적으면 작은 매물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기 쉬워요. 게다가 이번엔 방금 큰 이벤트들을 통과했잖아요. 연준도 매파적이었고 9월 인상 불씨도 남아있고 이란 상황도 불확실하고 이런 재료들이 얽히면서 시장이 확실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은 시원하게 오르거나 빠지기보다는 이리저리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의 이 고요함도 들쭉날쭉함의 시작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가 더 중요해요. 바로 옵션 시장의 심리 변화예요. 옵션 시장을 보면 투자자들의 속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가 최근 방어적으로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하방 베팅이 비트코인 6만 달러 풋옵션이에요. 풋옵션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일종의 하락 베팅이에요. 그러니까 6만 달러 풋옵션이 인기라는 건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질 걸 대비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잘 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8월 초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64,000달러인데요. 6만 달러까지 밀릴 걸 대비하는 거니까요. 며칠 전만 해도 68,000달러 돌파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바뀐 거죠. 위를 보던 시선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조용함이랑 겹치면 그림이 좀 더 선명해져.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하락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가격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이번 주말의 핵심 리스크인데요. 바로 보안 사고예요. 콜드 월렛 해킹 사건이 터졌어요. 콜드 월렛이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 안 된 지갑이에요. 온라인 해킹을 피하려고 오프라인에 코인을 보관하는 거죠. 원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정 콜드 월렛 제품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벌어졌어요. 피해 규모가 상당해요. 지갑 주소 4,500개로 번졌고 피해액이 약 8,900만 달러에 가까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안전하다는 콜드 월렛이 뚫렸으니까요. 투자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런 사고가 터지면 시장 심리가 위축되거든요. 내 코인은 안전한가 하는 걱정이 번지는 거죠. 물론 이건 특정 제품의 문제고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사고가 방어적인 분위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 리스크로 꼽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좀 어두운 이야기만 한 것 같죠? 그런데 밝은 신호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토큰화 주식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그거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요. 이게 여전히 강세예요. 숫자를 보면 7월 토큰화 주식 거래량이 무려 288%나 급증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첫소 토큰화 이야기하면서 이 흐름이 계속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게 숫자로 확인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볼 것도 있어요. 이 증가분의 상당수가 한 종목에 몰렸거든요. QQQB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큰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이 끌어올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토큰화 흐름이 자라는 건 맞는데요. 아직 초기라서 특정 종목에 쏠린다는 그 특징도 같이 봐야 하는 거죠. 그래도 큰 방향에서는 인프라가 계속 성장한다는 신호예요. 규제 쪽에서도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바로 SLC의 움직임이 SLC가 뭐냐면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이에요. 이 SEC가 나스닥의 비트코인 옵션 승인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원래 승인 쪽으로 가던걸요.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재밌는 관할 다툼이 있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상품이니까 관할이 CFTC에 더 가깝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는 규제기관이 둘 있어요. 증권을 담당하는 SEC랑 상품을 담당하는 CFTC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CME는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아니라 CFTC 관할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해결하려는 게 정확히 이 문제거든요. 뭐가 증권이고 뭐가 상품인지 관할을 명확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할 다툼은 클래리티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는 어떨까요? 조용한 주말이 지나면 다시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큰 건 8월 7일 금요일에 나오는 미국 고용 보고서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8월 7일 밤 9시 30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달을 떠올려 보세요. 7월 초에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반등했잖아요. 고용이 약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의 호재가 돼요. 반대로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긴축을 이어갈 명분이 생기고 그럼 위험자산의 부담이 되죠. 특히 지금은 9월 인상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이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해요. 만약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9월 인상 쪽에 힘이 실리고 약하게 나오면 연준이 다시 신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밤을 꼭 주목해야 해요. 조용한 8월의 첫 번째 큰 파도가 바로 이 고용 보고서예요. 그리고 다음 주엔 우리가 몇 주째 추적한 그것도 진짜 마지막 고비를 맞아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상원 일정을 보면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는 기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름 휴회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여름 휴회 전 마지막 실질 처리 주간이에요. 이번에 뭔가 안 되면 9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틸리스와 갈레고가 윤리절충안을 만들었고 월가 거물들이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죠. 상원이 러시아 제재랑 인준안에 밀려서 클래리티 차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진짜 승부예요. 절차라도 시작하느냐 아니면 9월로 넘어가느냐. 여기서 우리 습관대로 공식 기록을 봐야 해요. 여전히 6월 1일에 멈춰 있는데요. 다음 주에 세 줄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게 진짜 신호예요. 자, 그럼 이 조용한 주말에요. 투자자는 뭘 새겨야 할까요? 몇 가지 관점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용할 때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변동성이 1월 이후 가장 낮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방심해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그런데 옵션 시장은 하락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요. 보안을 다시 점검하세요. 이번 콜드 월렛 사고가 주는 교훈이에요. 가장 안전하다는 방식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코인 보관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볼 때예요. 세 번째로요. 다음 주 이벤트를 대비하세요. 고용 보고서랑 클래리티요. 둘 다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지난번 리스크 편에서 말씀드렸죠. 이벤트 앞에서는 무리한 포지션을 줄이라고. 지금이 딱 그럴 때예요. 네 번째로요. 큰 그림을 잊지 마세요. 가격은 조용하고 방어적이지만 토크나 같은 인프라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단기 심리와 장기 흐름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뭘 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8월 7일 고용 보고서예요. 가장 큰 매크로 이벤트예요. 강하게 나오면 9월 인상 쪽에 힘이 실리고 약하면 연준이 신중해져요. 두 번째는 클래리티예요. 여름 휴회 전 마지막 주간이라서 절차가 시작되는지 9월로 밀리는지. 세 번째는 옵션 심리예요. 6만 달러 풋옵션 쏠림이 더 심해지는지 완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는 보안사고 여파예요. 콜드 월렛 사건이 더 번지는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유가랑 이란이에요. 몇 주째 말하지만 결국 이거예요. 9월 금리를 결정할 핵심 변수니까요. 핵심만 정리할게요. 이번 주 슈퍼위크가 지나가고 주말 시장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 고요 뒤에는 세 가지 신호가 숨어 있어요. 8월이 들쭉날쭉할 거라는 전망과 6만 달러 하락을 대비하는 방어 심리와 콜드 월렛 해킹이라는 보안 사고예요. 그래서 겉은 조용해도 속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주 고용 보고서랑 클래리티가 이 고요를 깨뜨릴 첫 파도가 될 거예요. 이번 주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연준 회의와 물가 지표와 이란 문제와 빅테크 실적이 몰아친 슈퍼위크가 지나간 뒤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 부근에서 1월 이후 가장 좁은 변동폭을 보이며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 뒤에는 8월 시장이 들쭉날쭉할 거라는 전망과 비트코인 6만 달러, 풋옵션의 하락 배팅이 몰리는 방어적 심리와 4,500개 주소에 8,900만 달러 피해를 낸 콜드 월렛 해킹이라는 세 가지 경계 신호가 숨어 있는 반면 토크나 주식 거래량이 288% 급증하는 긍정적 흐름도 공존하는 가운데 다음 주 8월 7일 고용 보고서와 여름 휴회 전 마지막 기회를 맞은 클래리티 법안이 이 조용한
8월이 첫 파도가 되어 시장의 방향을 다시 시험할 전망입니다. 폭풍이 지나가니 오히려 수상한 고요가 왔어요. 겉은 조용해도 속은 긴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8월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밀릴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고요를 딛고 다시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다음 주에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